이따가 오후 5시 10분 전에 옥상에서 봐요. 보통 때와 마찬가지로요. 멋있어요. 국장이 다시 한번 말하고는 마지막으로 토닥거려준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따라갔다. 제10번 선반 위에서는 다음 세대의 화학공장 근로자들이 줄줄이 납, 가성소다, 타르, 염소에 대한 저항력 훈련을 받았다. 로켓 조종사가 될 두 집단 가운데 첫 번째인 250개의 태아가 제3번 선반에서 막 1100m 지점을 통과하려는 참이었다. 특별한 기계장치가 그들이 담긴 그릇들을 끊임없이 회전시켰다. 그들의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죠. 포스터가 설명했다. 로켓 밖으로 나가 허공에 떠서 수행해야 하는 수리 작업은 까다로운 일이니까요. 우린 그들이 똑바로 서서 일할 때는 혈액순환을 늦춰 반쯤 굶주린 상태로 만들고 거꾸로 떠 있을 동안에는 대용 혈액이 2배로 흐르게 합니다. 그들은 거꾸로 뒤집힌 상태가 더 좋다는 연상작용을 하게끔 길이 들고, 그래서 사실상 그들은 거꾸로 서 있을 때만 참된 행복을 느낍니다. 포스터가 얘기를 계속했다. 그리고 이제는 알파 플러스 지성인을 위한 아주 흥미있는 어떤 습성 훈련 방법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제5번 선반에 가면 그들이 큰 집단을 하나 이루고 있습니다. 제1통로로 가야 해요. 그는 1층으로 내려가려던 두 소년에게 소리쳤다. 그들은 900m쯤 되는 지점에 있습니다. 그가 설명했다. 태아는 꼬리가 없어질 때까지는 사실상 지적인 습성 훈련을 별로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오세요. 하지만 국장이 시간을 확인했다. 3시 10분 전이군. 그가 말했다. 보아하니 지성인 태아들을 구경할 시간이 없겠는걸. 우린 아이들이 오후 낮잠을 끝내기 전에 육아실로 올라가야 해. 포스터가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적어도 배양실을 잠깐 들여다보기라도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가 부탁했다. 그렇다면 좋아. 국장이 너그러운 미소를 지었다. 잠깐만 구경시키도록 하지. 포스터는 배양실에 남았다. 부하본부 국장과 학생들은 가장 가까운 승강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다. 유아 양육소, 신 파블로프 방식 유도 훈련실, 안내판에 나타난 명칭들. 국장이 문을 하나 열었다. 남쪽 벽 전체가 하나의 창문으로 되어 있어 햇살이 눈부시고 아주 환한 커다랗고 썰렁한 방으로 그들이 들어섰다. 규격에 따른 제복 재킷과 하얀 인조견 바지 차림에 머리카락은 하얀 모자 속으로 빈틈없이 말끔하게 감춘 5-6명의 보모가 마룻바닥을 가로질러 기다랗게 줄지어 서서 장미 화분들을 늘어놓는 일에 온통 정신이 팔려 있었다. 꽃을 가득 담은 큼직한 화분들, 비단같이 매끄럽고 통통하게 무르익은 수천 개의 꽃잎들은 무수한 어린 아기 천사들의 뺨을 닮아 있었다. 하지만 그토록 눈부신 빛을 받아서인지 발그레한 아리안인뿐만 아니라 반들반들한 중국인, 멕시코인, 그리고 천국의 나팔을 너무 불어서 졸도 직전이거나 벌써 죽어 대리석처럼 새하얗거나 죽음 자체처럼 창백해진 아기 천사들의 뺨처럼 보였다. 부하본부 국장이 들어서자 보모들은 딱딱하게 차렷 자세를 취했다. 책들을 펼쳐놔. 그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보모들은 말없이 그의 명령을 따랐다. 장미 화분들 사이에 책들이 가지런히 놓였는데 한 줄을 이룬 육아용 사절판 책들은 화려한 색깔로 짐승이나 새나 물고기를 그린 그림을 저마다 유혹하듯 펼쳐 보였다.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와. 그들은 서둘러 방에서 나갔다가 잠시 후에 모두가 똑같이 생기고 모조리 황갈색 옷을 입은 생후 8개월 된 아기들을 4개의 철사금을 선반에 담아서 높직한 식기 운반용 수레에 싣고는 저마다 하나씩 밀고 다시 들어왔다. 아기들을 마룻바닥에 내려놔. 그들은 아기를 바닥에 부려놓았다. 이제는 아기들이 꽃과 책을 보게끔 뒤집어. 방향을 돌려놓자 아기들은 당장 조용해지더니 하얀 종이에 아주 화려하고 눈부시게 그려놓은 고운 색깔을 향해 기어가기 시작했다. 그들이 다가가는 사이에 구름 뒤로 잠깐 숨어버렸던 해가 나왔다. 장미들은 마치 내면에서 갑작스러운 열정이 터져나오기라도 하는 듯 활활 타올랐고, 빛나는 책들은 펼친 쪽마다 새롭고 심오한 의미로 충실한 것처럼 보였다. 기어가는 아기들의 대열에서 나지막한 흥분의 외침과 기쁨의 목울음과 제잘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국장이 두 손을 비볐다. 아주 좋아. 그가 말했다. 마치 일부러 꾸민 일 같군. 가장 빨리 기어간 아기들은 이미 목표에 이르렀다. 아기들은 자그마한 손을 조심스럽게 뻗더니 장미를 만지고 움켜잡고 찬란한 꽃잎들을 땄으며 반짝거리는 책의 지면을 구겨놓았다. 국장은 모든 아기들이 즐거움으로 정신이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 그러더니 그는 조심해서 지켜봐 라고 말했다. 그리고 손을 들어 신호를 냈다. 방의 저쪽 끝 배전반 옆에 서서 기다리던 수석 보모가 작은 손잡이를 눌러 밑으로 내렸다. 격렬한 폭음이 울렸다. 더욱더 날카롭게 사이렌이 울렸다. 비상 종소리가 미친 듯 울려댔다. 아기들이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고 그들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졌다. 자, 그럼... 국장은 목청을 더 높여 소리를 질렀다. 이제는 계속해서 경미한 전기 충격으로 훈련을 시켜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만들어야 해. 그가 다시 손을 흔들었고 수석 보모가 두 번째 손잡이를 내렸다. 아기들이 시끄럽게 지르던 소리가 갑자기 달라졌다. 그들이 지금 질러대는 날카롭고 발작적인 울부짖음은 거의 광란에 가까울 정도로 어딘가 절망적인 데가 있었다. 그들의 작은 몸이 팔딱거리다가 뻣뻣해졌고 팔다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철사로 당기기라도 하는 듯 불끈불끈 움직였다. 우린 마룻바닥 전체에 전기를 넣을 수도 있어. 국장이 설명을 하느라고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그만하면 충분해. 그는 보모에게 신호를 보냈다. 폭발이 그치고 종소리가 멈추고 사이렌의 울부짖음이 차츰차츰 낮아지더니 결국 잠잠해졌다. 뻣뻣하게 불끈거리던 몸들은 긴장이 완화되었으며 미친 듯이 아기들이 흐느끼고 울부짖는 소리가 다시금 번져나가더니 공포에 의한 평범한 아우성으로 변했다. 아기들에게 다시 꽃과 책을 주도록 해. 보모들이 지시에 따랐지만 장미꽃들이 가까이 다가오고 새끼 고양이와 꼬꼬댁 닭과 음매 검정 어린 양을 알록달록한 빛깔로 그려놓은 그림들이 그냥 눈에 띄기만 해도 아기들은 겁에 질려 움츠러들며 뒤로 물러났고 그들의 아우성 소리가 갑자기 한꺼번에 높아졌다. 잘 살펴봐. 국장이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잘들 보라고. 아기들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책과 시끄러운 음향, 꽃과 전기 충격이 만나 짝을 짓는 연상작용이 이루어진 상태였다. 똑같거나 유사한 훈련이 200번 반복되면
이들 연결고리는 분리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결합한다. 인간이 맺어놓은 것을 자연은 떼어놓을 힘이 없다. 그들은 책과 꽃을 보기만 해도 심리학에서 흔히 본능적인 증오라고 일컫는 반응을 보이도록 성장한다. 변하지 못하도록 유도된 조건 반사 때문이지. 그래서 그들은 평생 책과 식물로부터 안전해진다. 국장은 보모들을 향해 돌아섰다. 아기들을 다시 내보내! 아직도 악악거리는 황갈색 아기들이 식기수레에 실려나갔고 그들의 뒤에는 시큼한 우유 냄새와 지극히 기분 좋은 침묵만이 남았다.